결산 정리 붕괴의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400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 세연상사 첫 번째 볼게요. 12월 31일자로 붕괴를 하는 거고,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100만 원이고 기초예요. 단기상품 매입액은 200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개를 더한 게 판매 가능한 상품은 300만 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기말 현재 상품 재고가 30만 원 남았대. 그러면 이렇게 사들여온 것 중에서 30만 원이 남았으니까 나머지 270만 원이 판매된 원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려 나간 만큼 상품을 빼내면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상품을 팔았을 때는 상품을 빼는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상품 매출만 잡았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표는 어떻게 붕괴해야 되냐면 차변을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에 다른 전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만 사용을 해야 돼. 저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표 중에 좀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은 이제 알아냈죠. 기초 재고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한 금액이 이제 팔려 나간 상품이니까 대변에 결대를 써서 상품을 빼냅니다. 그 금액이 팔려 나간 270이야. 100 플러스 300, 200 더해서 300에서 30 남았으니까. 그리고 차변에 결차. 이때 쓰는 이름이 이제 상품 매출 원가라고 결산 때 한 번만 원가 대지에 붕괴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270. 자, 이제 실제 지문에서는 우리가 저걸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면, 뭐 기초 재고가 얼마 있고, 기말 재고가 얼마, 단기 매입이 얼마고, 기말 재고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말 재고가 30 남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나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서 기말인 12월을 입력을 하면 여기 상품 라인에 있는 요 숫자 있죠. 여기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잔액만 보시면 돼요. 여기가 300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300의 의미가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금액의 합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을 보고 여기 300인데 기말이 30 남았다고 했으니까 붕괴가 끝나고 나면 여기가 30만 원만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상품을 대변으로 270만 원만큼 이렇게 빼주니까 저쪽이 300만 남은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를 다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기말 재고가 30이다 그러면 시산표 12호를 열어서 상품 계정의 차변 잔액을 봐요. 그게 기초 재고 단기 매입의 합계야. 거기서 알려준 재고의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품을 빼고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두 번째, 유형자산 중에 차량 운반구 120, 비품 30만 원을 감가상각합니다. 이거 유형자산 편에서 배우셨잖아요. 기말 결산 때 하는 거. 그래서 일단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획인데 누구 거? 여기 차량이라고 붙어 있는 거. 번호 조심하시고. 금액 120 쓰고.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획인데 비품이라고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묶어서 저거를 왼쪽에다가 800번대에 감가상각 B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감가상각 B. 유형자산 편에서 배웠던 문제들입니다. 주로 그런 것들이 결산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네요. 세 번째, 결산 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합니다. 이것도 대손 회계에서 배우셨죠? 이 숫자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 지문이 아예 없어.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외상 매출금 잔액을 찾고, 자기의 받으러움의 잔액을 찾고, 그 각각 1%씩 계산한 금액에다가 충당금의 잔액을 빼. 그래서 추가로 설정할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충당금도 대손 충당금 치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라는 코드 번호에 조심하셔야 되고, 얘 거니까 금액 치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치고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이 여기 참고에 받으러움 써 있는 거에 그곳에 충당금 쓰고 대손 회계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변에 대손 상각 B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거 데이터는 이제 시산표를 열어서, 자기의 12월 달을 열어서 자기의 외상 매출금 잔액을 찾았더니 여기가 90350,000이었던 얘기고, 67500, 67500,000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충당금은 여기가 960, 여기가 96000, 여기가 6500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계산하는 거야. 지문은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실제 시험은 이 지문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걸로 하는 거야, 자기 거. 왜냐하면 앞에 문제를 틀렸으면 외상 매출금 잔액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기가 끝나고 나면 요 금액에 딱 1%라고 했으니까 잔액에 여기가 1%가 설정이 돼 있는 게 정답 처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값은 여기에 집어넣는 이 계산한 값은 사람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전 데이터를 끌고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채점은 그 분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의 1%가 여기에 딱 맞는지 요것이 채점 대상이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발생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말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42만 원이다. 자, 말이 짧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해설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기예금이 있나 봐. 그런데 못 받은 이자가 있다는 거야. 왜 못 받았겠어? 받을 날짜가 안 됐으니까. 근데 기말로 현재 발생한 만큼 따져보니까 이자가 생긴 거야.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을 잡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걸 먼저 분기해야 되는 거야. 내용 잘 보고 이자 수익을 잡으라는 거야. 발생한 만큼 42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자를 못 받은 성격이 뭔가를 봐. 이자를 못 받았지. 왜 못 받았냐. 받을 날짜가 안 됐으니까. 그래? 그러면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구나.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만들 건데 누구랑 함께 기록하냐? 수익과 함께 기록한다.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는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못 받은 수익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막 미수 수익부터 분개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보면 발생한 이자를 잡자, 이자 수익 못 받은 거네요. 왜? 발생한 날짜가 됐는데 발생을 했는데 받을 날짜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인데 수익과 함께 이렇게 분개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여러분이 저를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이런 발생주의 회계니까.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내가 단기 대여금이 있나 봐. 기말까지 발생이자 미수에. 자,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못 받았어. 왜? 다음 연도에 받나 보지. 그래서 발생한 만큼 이자를 잡자. 수익으로 계산합시다.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을 잡습니다. 금액 30만. 자, 성격이 뭐예요?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의 성질을 갖잖아.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데 누구와 함께? 수익과 함께.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미수 수익에 대해서 2번 풀어봤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12월 30일 현재 미지급된 사무실 임차료 40만 원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자, 미지급된 임차료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못 줬어요. 그러니까 임차료는 내년에 주지만 올해 보니까 발생한 임차료가 4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임차료라는 비용을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잡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뭡니까? 임차료라는 비용이 생겼는데 성격이 뭐야? 못 준 거잖아.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죠. 왜냐하면 줘야 되는데 못 줬어. 왜 못 줬어? 줄 날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를 만들 텐데 누구와 함께? 임차료라는 비용과 함께 기록합시다. 그래서 정해진 이름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미지급 비용 40만 원. 그 다음에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말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가 15만 원입니다. 내가 단기 차입금이 있어요. 부채가 있는데 이자를 줘야 되겠지. 근데 이자를 줄 날짜는 내년이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 보니까 이미 발생한 게 15만 원이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생한 만큼 뭘 하라는 거죠? 이자 비용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문을 보고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발생한 만큼 비용 잡고 돈을 못 줬잖아. 왜냐하면 올해 줄 날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줄 거야. 그래서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구나. 누구와 함께? 비용과 함께.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네요. 자, 미지급 비용 2개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자 수익의 계정에는, 그러니까 이자 수익 계정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내가 빌려준 것에 대한 기관 미경과 이자가 포함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단기 대여금이 있나 봐. 남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이자 수익에 잡혀 있어요. 뭐가? 기간 미경과된 이자가. 즉 나의 이자 수익에 잡혀 있는 것 중에 내년에 해당하는 이자가 같이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이 미경과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잡혀 있는 이자 수익을 취소시키라는 얘기야. 차변에 이자 수익. 왜냐면 올해 게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취소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변의 성격을 봐요. 이자 수익이 어쩐 거예요? 못 받은 게 아니라 내년 거를 미리 받았잖아. 뭔가 선수금의 성질을 갖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기록하느냐? 수익과 함께 기록합시다. 선수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를 수익과 함께. 그래서 생긴 이름이 선수 수익인 거야. 이해됐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선수 수익 금액치고. 그 다음에 단기 중에 입금된 이자 수익 중에 나한테 입금된 이자 수익 중에 기말까지 기간이 미경과돼서 내년에 이자에 속하는 게 또 있더래. 내가 수익 잡아놨는데 올해 게 아니네? 그러면 수익을 취소시켜라. 차변에 이자 수익. 금액은 5만 원. 성격이 뭐예요? 미리 받았잖아. 미리. 선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수익과 함께. 선수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선수 수익 2개 보셨고. 그 다음에 기말 현재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기간 미경과액 50만 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기간이 미경과됐다는 얘기는 지급한 보험료 중에 올해 말고 내년까지 혜택 받는 게 있어. 즉 선급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보험료를 쪼개서 미리 준 거는 취소시켜라. 보험료를. 비용이 차변이죠. 비용을 대변으로 취소시켜. 보험료를. 그리고 성격이 뭐냐 그러면 보험료를 먼저 준 거잖아. 뭔가를 먼저 줬다.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 그지? 누구와 함께 기록해라?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인데 이게 뭐야? 비용이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비용과 함께 기록합시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선급 비용인 거야. 되셨죠? 어렵죠. 여러분 급수에서 처음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선급 비용. 자, 그 다음에 11번 12월 30일 현재 차입금 내가 돈 빌려온 게 있어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줬는데 미리 준 게 있어. 먼저 준 거. 내년 것까지 합쳐서. 그러면 어쩌라는 거지? 선급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는데 이 이자 비용을 취소시켜라 라는 얘기예요. 내년 거니까. 그래서 비용은 차변이니까 대변으로 이자 비용을 취소시키고 내년 거에 선급분. 차변에 어떻게? 돈을 이자를 먼저 다 줬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거구나. 누구와 함께? 비용과 함께.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고 자산 처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4가지.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선급 비용.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먼저 분개하면 안 돼. 어려워. 선급 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하지 말고 상황에서 수익을 잡으라는 건지 취소시키라는 건지 비용을 잡으라는 건지 취소시키라는 건지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성격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56,000원. 12번 기말 결산 시 11월 1일에 발생한 현금 시제 부족액이 기말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11월 1일에 어떤 붕괴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몰라도
11월 1일에 현금 시제란 얘기는 금고에 돈이 부족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장부를 보라 그랬죠. 장부에 돈이 많았구나. 그러면 그때 이렇게 했을 거야. 많으니까 뺐겠지, 현금을. 그리고 여기가 현금 과부족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빼시면 되지. 됐나요? 그리고 화면으로 가보면 진짜 11월 1일에 전표가 이렇게 있어. 출금 전표 현금 과부족이니까 차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어려우면 그날 가서 전표를 뒤지면 돼. 자,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뺍니다. 다 이미 현금 과부족에서 배웠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변에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비용, 잡손실이라고 하시면 돼. 잡손실. 그 다음에 13번. 소모품 B로 계상된 금액 중에 차변에 소모품 B로 잡혀 있어. 근데 덜 썼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취소시키고 자산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 8만 원 빼고 차변에 자산인 소모품으로 갈아 끼웁니다. 소모품. 이것도 배웠던 얘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소모품 중에, 그러니까 난 지금 자산으로 잡혀 있어요. 저쪽에 비용이 아니라. 그런데 단기의 사용액이 이만큼이니까 사용된 만큼의 자산을 빼버리고 비용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빼고 쓴 만큼 소모품 B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기말 현재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은 여비교통비로 판명됐다. 자, 가지급금의 잔액은 어디 있다고요? 차변. 왜요? 가지급금이 생길 때를 생각해봐.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으나 계정과 금액을 알 수 없을 때 가지급금 이렇게 하니까 잔액이 차변에 있지. 그래서 대변으로 가지급금을 빼고 이게 뭐로 판명이 됐다? 여비교통비로 판명이 됐대요. 그래서 800번대에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5개의 문제들이 그 중에 누가 나오느냐는 이제 숫자만 다르게 다 같은 형태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닫기 누를게요.